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만기일인데 무난히 잘 넘어갔죠. 사실상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의 흐름 견고하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윤정도의 주식투시경과 함께라면요. 시황도 쉬워지고요. 종목 어떻습니까? 바이오주들 언제 반등 나올까 고민하셨죠. 결국은 바이오주들의 반등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익 실현까지 오늘도 준비를 했어요. 시황과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마주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까지 오늘 종목 4종목이나 맨 마지막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좋은 종목 가지고 가셔서 내일 계좌도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렇습니다. 시장이 강세를 띠거나 약세를 띠거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작고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보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견조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첨삭지도 받으시고 IT 종목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LG전자의 오늘 급등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닥 대비해서의 급등 또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의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이 전부 쉽게 대응이 되셨겠죠. 오늘도 그래서 그러한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시황 부분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황과 함께 포착이 됐었던 테마주. 그 테마주 속에서 바이오주. 바이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신라젠. 그리고 그들의 수급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보시면요. 오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니고 옵션만 만기일이에요. 근데 옵션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교육 위주로 시황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옵션 매매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포지션이라고 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느냐 이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그 해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참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맹신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랫방향이다. 기관들의 포지션이 또 아랫방향이다. 이거 맹신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주식 시장의 거래대금이 가장 많죠. 그러고 나서 파생시장의 거래대금. 그리고 파생시장의 순원리가 뭡니까? 순기능이. 순기능은 주식시장에 대한 해지입니다. 파생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기거래. 그러니까 투기거래라는 자체의 단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투기거래, 안전거래, 투기거래. 근데 투기거래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 뭐예요? 기관은 기관 투자자 쉽죠. 외국인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적격 투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외국인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거는 그건 기타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예? 뭐 검은 머리 외국인 그것도 다 어찌됐건 적격 투자 자격증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기관 투자자로 분류가 돼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헤지펀드 일부의 헤지펀드를 제외하고 나면은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내겠다.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옵션에서 막 하루에 변동이 커질 때 옵션에서 하루에 막 100배 수익을 내겠다. 그런 매매를 해요? 기관 투자자가 자기 돈인가요? 아니죠. 대부분이 위탁받아서 하죠. 근데 위탁받은 돈에 대해서 야, 내 돈 100배 튕겨줘. 오늘 하루에 100배짜리 해줘. 이런 매매는 안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 그쪽에서 수조 원의 주식을 예를 들어 갖고 있다고 쳐요.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빠질 것 같아. 그럼 이 수조 원의 물량을 다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러니까 파생시장에서 선물이든 옵션 쪽에서 일부 해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ETF. ETF가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은 거지. 솔직히 ETF 저는 권하지를 않아요. ETF 하시려면 파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 파생 상품에 대한 주식화. 그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기관들이 일부 가져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ETF에 대한 해치 물량. 또 ELS. 또 여러 가지 물량에 대한 해치. 이러한 부분이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옵션 시장은 가격이라는 게 산출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가 가격이 있어요. 블랙이라는 분과 숄츠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블랙 앤 숄츠 모형.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항 모형.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옵션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ELW 같은 경우 어떤 왜곡 현상이 있어요. 지수 상품에서 2천만 주 혹은 1,000만 주 상품 다 팔리면은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시세를 왜곡시켜버리죠. 그런 것처럼 옵션 시장에서도 시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가 LP, 유동성 공급자로서 호가를 제시를 해줍니다. 시장이 왜곡되지 않게끔. 그러한 순기능의 흐름을 가져가면서의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식에 대한 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 이런 기능의 순기능성이 많은 거지 투기 거래의 방향성을 논하는 그러한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옵션 만기를 무난히 잘 지나갔는데 향후에도 매달 돼서 옵션 만기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미국이나 일본 옵션 만기를 아세요? 여러분들 눈뜨기로 나면 미국장 보시잖아요. 장중에 좀 심심하고 궁금하시면 일본장 보시잖아요. 그럼 그들의 만기를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중국이 탄력받았죠. 중국 탄력받았는데 왜? 어떤 거?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년만 지나고 보세요. 아유 진짜 윤정도 말이 맞구나. 또 당했네. 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스 문제부터 해서 브렉시트 문제부터 해서 항상 윤정도 말이 항상 옳았어. 예? 왜? 30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모는 종에다가 캔들 그릴 정도로. 그러고 나서 책 10권 쓰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대부분의 증권사 싹 다 들어가서 임직원 교육시키고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하고 케이블 TV 경제방송 생길 때부터 공중파부터 다 나가서 교육하고 윤정도 얘기만 들으세요. 이 얘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2016년 이후에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보수층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공약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보시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160억 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느냐. 첫 번째로는 이 규모 자체가 교역 자체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규모이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과되는 관세의 비중이 어느 정도 확대가 돼 있는 거냐. 이것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아예 배제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만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프타 협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FTA라든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합니다. 위안화의 약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관여하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의 채권,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요. 그 채권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죠. 분쟁 계속 일어나는 채권 다 팔아버려. 어떻게 할 건데? 예? 중국이 미국 쪽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그 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사주잖아요. 서로 공생관계란 말이에요. 일본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미국 채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IMF 때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작아서 어쩌고저쩌고. 리먼 브러스 때는 외환 보유고가 작았나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충격받아 버리죠.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 상당 부분의 채권이 미국 겁니다. 달러와 자산이 상당 부분이 미국 거. 물론 이제 뭐 다변화는 좀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은 이제는 기억에서 조금 밀어놓으세요. 왜? 가장 단편하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랠리 임박돼 있는 지점. 미국과 일본이 지난 연말 대비해서 다 위에 있고 랠리가 나오려고 하는 지점. 선진시장 필요 없다고요? 우리나라 선진시장에 왜 반쪽짜리? 그럼 뭐 이모징 마켓? 호주, 대만 다 랠리. 아, 중국이 어렵다고요? 중국이 지금 2016년 2월 저점까지 깨고 내려갔었어요. 2016년 2월 저점.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내려온 국가 없어요. 중국이 왜? 중국 혼자 빠진 건데. 브릭스 시장 혼자 빠진 건데. 홍콩 항생 지수도 중국에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중국 눈치를 보고 신경을 써요? 의미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십시오. 어떤 쪽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말로만 떠드는 실적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2015년 이후에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2배 이상 증가한 업종, 정확하게 IT, 26조, 삼성전자 26조에서 지금 65조까지 예상하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 어떻게 돼 있어요? 분기 실적 5천억 미만, 2016년 2분기에 5천억 미만에서 5조 5천억까지 10배 이상 증가했죠. 포스코 어때요? 바보 같아요, 포스코가? 2조 5천억 영업이익에서 5조 5천억이죠. 그렇게 해서 증가하는. 그리고 화학업종 어때요? LG화학이 우스워요? LG화학 실적이 둔화된다라고 해도 2조 6천억이에요? 금융지주사는. IT, 금융화학, 철강에서의 포스코. 이게 실적이 증가한 업종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2015년 바닥 대비해서부터 2016, 2017 올해까지도. 그들이 못 가면 실적이 없는 애들이 가요? 셀트리온이 계속 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갈까요? 셀트리온 오늘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덕 많이 봤죠? 그래서 심리적인 면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면으로 그렇게 되면서 벌써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 업종 종목군들 위주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대응을 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업종별로의 흐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밋밋했죠? 대형주도 뭐 시장 등락률 수준이고 중형주도, 소형주도 밋밋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승 종목이 382개, 하락 종목이 423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거? 시가총액 비중이 30% 수준에 달하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화학이 10% 수준에. 여기에 뭐뭐 있죠? 화학, 순수화학, 정유,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화학업종 오늘 긍정적이었어요, 일단은. 의약품 쪽에 셀트리온이 오늘 장중에 밀렸다가 돌렸죠, 실적 때문에. 예? 6천억 분이 연간 6천억 분이 안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또 안 좋아. 참나. 시가총액 33조야. 예? 어찌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 그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 철강에서 좀 눌렸습니다만 어제 철강의 강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그 말도 안 되게 12만 원까지 깨졌던 현대차. 예? 시장 대비 월등한 반등. 말도 안 되게 30만 원 깨졌던 포스코. 예? 그 부분이 다시 33만 원 위쪽으로의 흐름. 시장 대비의 강세. 말도 안 되게 LG화학 얼마까지 밀렸었어요? 30만 원 초반까지 밀렸죠. 31만 원대까지. 7월 17일 날 방송도 해드렸잖아요. 유가 문제 나올 때. 그 주가의 흐름이 39만 원까지. 업종 대표주들 빵빵빵 치고 올라가죠. IT는 여태까지 강했고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회귀되고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놓고 봐야 될 거 뭐가 있어요? 테마주들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거 보셔야 되고 테마주들과 주력주의 가장 큰 차이. 시가총액이 3위가 셀트리온이야.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안티 무지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 3위 셀트리온 있는 거 전 창피해요. 시가총액 4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 거 창피합니다. 왜? 시가총액 1위, 2위, 그리고 5위, 6위, 7위, 8위 이렇게 밑으로 쭉 있는 종목군들 영업이익과 순이익 비교했을 때 너무 아무리 성장성이 크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3위, 4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6,600만 주짜리 주식이니까 만약에 45만 원 기준 잡으면은 30조 언저리죠. 근데 영업이익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해도 600억, 700억이 뭐냐고 연간 영업이익이.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포스코가 5조 5천억인데 5조 5천억 대비 600억 700억인데 시가총액이 더 높아. 셀트리온 어때요? 30조 33조 33조 이 두 종목이 40조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영업이익이 6천억도 안 나와요. 6천억하고 5조 5천억하고 10배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높아.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어찌됐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수급 논리에서만 간단히 드릴 텐데 이미 벌써 이 삼성 관련된 내용 여기에 바이오 그렇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심리적인 면 그렇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설명 또 드렸죠. 이거 설명드릴 때 같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주봉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시면 어떤 거냐면 자 예전에 여기서 왜 못 들어가냐 이거예요. 여기서 전소고용 뜨고 그 다음날 접근합시다 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개파락이 났어. 음봉 떨어지다가 망치로 돌렸어요. 빨간색 이 망치도 아니고 바닥 망치로 돌렸어. 그러고 나서 편입 12% 수익. 근데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으니까 차익 실현.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있어야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매물을 소화를 못하는데 무슨 반등이 나와? 차익 실현. 운 좋아서 여기서 차익 실현했는데 운 좋아서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온 그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차익 실현할 때 운이에요 이게? 석배령이 떠서 차익 실현한 건데 운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개파락이 17% 이렇게 나와도 저기서 오히려 또 단기 공략.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단기 공략이 돼. 속이 시커멓게 타지. 그러고 나서 매매 안 한다니까. 안 해요. 매수 사인이 안 나와. 에? 이렇게 뭐 꼬리 달아도 거래량이 없어. 그러다가 여기서 매매 사인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어찌됐건 터져줘. 근데 아쉽게 절반의 꼬리를 못 달아. 이게 37만 5천 원이라고 그랬죠. 에? 거기에서부터 25%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주봉 말씀드리고 주봉의 흐름에서 이 43만 원, 45만 원의 기준 43만 원과 종가의 기준에 45만 원의 기준 여기를 넘길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여기서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 바닥에서 놓치신 37만 5천 원에서 놓치신 분들이라면 대신에 이 거래량을 보자. 그리고 45만 원 위에선 접근할 수 있고 44만 원 혹은 43만 원 밑으로는 손절이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이번에 오픈하자마자 다만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일단은 어찌됐건 삼성그룹에서의 투자 확대 방안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나오고 또 8일경에 나올 텐데 8일날 나왔죠. 그러면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윗꼬리가 달리던가 했을 때 차익 실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잘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수급을 설명드렸어요. 수급을. 네? 다시 앞전에 흐름에서 일봉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흐름에서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흐름은 오늘 윗꼬리가 달렸죠. 전체적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첨삭지도 해드릴 때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거나 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럼 단기적인 고점 인식할 수 있다.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처럼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의 소진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대한 육성, 예전부터 육성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탕, 삼탕. 그렇게 해서 강세가 나와. 근데 힘이 붙여, 점점. 그럼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어야지. 37만 5천 원에 들어갔으면 차익 실현이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놓고 보자. 이게 진짜 주도주고 앞으로 끝내줄 거예요. 윤정도보다 다들 많이 하셔. 이거 보여드리고 첨삭제도 때 이거 설명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문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대표님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처음 봤어요. 맨날 순매수도 뭐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퍼센테이지가 뭔지도 몰랐는데 와 이거 끝내줘요. 그래 다시 준비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오늘은 신라젠 또 두 종목 더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나오셔도 돼. 아시아경제TV에 윤종두 방송 외에 아무것도 보지 말라니까요. 예? 이 교육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대도 않는 이상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제의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쌍끌이 매수 개인들이 8만 9천 주를 뺏겨서 와 쌍끌이로 빵 올라갔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와 쌍끌이 매수했어요. 아니 쌍끌이 매수해서 7% 올랐나? 이 쌍끌이 매수가 8만 9천 주면은 6,600만 주짜리 8만 9천 주면 얼마나 돼? 예? 유통 물량이 또 많아요 얘는. 50%, 60%, 40% 뭐 이렇게 유통 물량입니다. 잠궈진 물량이 있겠지만은 대주 지분이나 외국인 지분 합산해봐야 6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유통 물량이잖아. 기간 물량 좀 빼고.
6,600만 주, 8만 9천 주, 9만 주 들어왔으면 얼마? 6,600만 주. 1.6%? 1.5%?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0.15%가 1%다. 0.15%가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개인들이 요만큼 샀는데 어떻게 올랐대? 그래서 꼬리가 달렸나? 그것을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순매수의 누적을 몇 퍼센트의 누적이 됐느냐를 보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다만 이날 기준에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해서 7% 올랐습니다. 코딱지만큼 샀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고 기관이 한 명이 아니고 개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외국인 투자자, 여러 기관 투자자, 여러 개인 투자자인데 전체 거래량에 참여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는 순매수의 기준입니다. HTS상에 나와요. 매도의 기준 볼까요? 매도의 기준. 자, 매도의 기준 보면 외국인들이 3만 6천 주 매도, 기관이 4만 1천 주 매도. 한 명이서 사고 판 게 아니고 수많은 기관이 매도와 매수 엇갈리게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뭐 사고 판 기관도 있겠죠. 사고 판 외국인도 있고. 어찌됐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53만 7천 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을 합산해도 7만 주예요. 거래량이. 매도의 거래량이 외국인과 합산해서 7만 주뿐이 매도를 안 했어. 개인들은 53만 주. 몇 배요? 한 6배, 7배? 8배? 9배? 개인들의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매도 부분뿐만 아니라 매수는 어때요? 매수도 외국인은 4만 9천 주, 기관은 10만 7천 주. 합산해서 얼마? 매수의 기준에서 15만 주? 16만 주? 그래, 16만 주 매수했어. 개인들은 얼마 매수했어? 44만 7천 주. 2배수 이상, 3배수에 달하게 매수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 기관이 윗방향으로 톡톡 쳐주기만 해도 뉴스 내용 가지고 개인들이 흥분해서 빵빵빵 위로 올렸었다는 거야. 전체 거래량에 차지하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의 비중에서 개인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오늘까지도 개인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가총액 4위라는 종목이 또 3위까지 올라가서 4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됐던 그런 종목이 영업이익 600억 분이 못 내면서 600억, 700억 분이 못 내면서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에서 개인들의 비중에 의해서 움직인다. 7% 움직인 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의 매수 전혀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전체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전체 거래량 얼마? 62만 주 중에 9만 주 뺏겼다고 빵 7% 올라가요? 시가총액 4위가? 요걸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심한 게 뭐냐면은 신라젠이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3위죠. 2위 했던 신라젠이 지금 3위란 말이에요. 신라젠 한번 보세요. 오늘 신라젠 5.6% 장중에 막 빵빵빵 올라왔죠. 우와 좋아. 그렇게 좋아? 그래서 15만 원에서 지금 저가격 내려와 있어? 아이고 30만 원 갈 거예요? 누가 직장 다녀? 직장 다 그만두시고 이거 신라젠 하나 딱 묻어두면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갈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테마주는 테마로서만 공략하세요. 수급의 기준이니까 보시면 와 10만 주나 뺏겼어. 10만 주나? 참나 거래량이 얼만데 290만 주 10만 주 뺏겼다고 신라젠 6%씩 올라가요? 외국인 기관이 요만큼 샀다고 그렇게 올라가나? 외국인이 15만 주 샀다고 막 6%씩 올라가? 전체 거래량 봐보세요. 290만 주 중에서 이게 290만 주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한 게 30만 주예요. 30만 주에 260만 주. 7배수, 8배수, 9배수를 개인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매수는 윗방향으로 막 했겠지. 윗방향으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39만 주의 매수 대비 얼마 260만 6배를 개인들이 6배를 사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다는 거야. 그냥 순매수에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고 그냥 순매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했대. 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 주식수 7억 2,800만 주. 7억 2,800만 주짜리 주식에 100만 주 들어와 봐야 0.15%. 0.14%. 그거 들어왔는데 막 흥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거래량 대비 매수, 매도 누가 주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그걸 놓고 보는데 시가총액 4위라는 종목이 또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3위라는 종목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 신라젠의 흐름 참 기술적으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수급 논리 계속 두 종목 더 설명드릴 텐데 이거 여기서 잉태형 떴죠? 첨삭지도 4월부터 받아오신 분들 10년, 20년 이상 저에게 교육받고 장중에 교육을 같이 받고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시청하고 계실 텐데 윤정도 거짓말하면 혼나겠죠? 예?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신라젠 13만 원 전량정리. 중간에 한번 잠깐 들어가 봐? 아예 안 돼, 끝.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 전량정리. 밑에 개파락 나올 때 잠깐 매매, 끝. 셀트리온 34만 원, 36만 원 전량정리. 그 다음에 안 사. 잠깐 들어가서 가격 기준만 잡아드려요. 응? 경협주? 현대건설? 4월 말에 땅땅땅 들어가서 4번, 5번 땅땅땅 수익 나고 오버나이트 안에 상한가 들어가도 절반 차익 실현이야. 그 다음 전량 차익 실현. 4월 말부터 해서 4월 중순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5월 말에는 경협주 보지도 않아. 그러다 최근에 매수. 마찬가지예요. 12만 원, 13만 원 차익 실현했으면은 여유롭게 보는 거지. 이러다 단기 들어올 때 있으면 단기 들어올 자리나 있어?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거래량 어느 순간 땅 터져 있죠. 잉태형. 잉태 확인형이 되게 조금 모자라. 그러더니 넘겨.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신라젠을 매매를 하시면 요 라인에서 요거 넘기면 요 기준에서 일부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인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변동이 크니까. 응? 그러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편입 구간이 이만큼 형성이 되는 거야. 오늘의 기준은 여기에서의 수급이죠. 근데 그 수급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거래량은 일부 실려줬는데 대부분이 누구라고? 개인들 위주의 매매. 그러면 OCI를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OCI도 매매 포착이 되면 다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런데 OCI를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일 사시라는 게 아니라 OCI의 흐름에서 보자는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 2조 원대의 종목입니다. 신라젠은 얼마예요? 시가총액 4조 원대의 종목이죠. 절반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OCI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오늘 7% 움직였네? 그죠? 7% 움직였는데 외국인도 팔고 개인이 팔았는데 기간이 26만 주를 샀어요. 26만 주인데 비중을 보자고. 개인들이 56만 주를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2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비중이 얘가 그러면은 그래도 2배네. 에이, 뭐 50배 100배 아냐? 2배? 신라젠은 9배요. 혹은 7배, 9배, 10배 막 이렇게 돼요. 어찌됐건 2배네. 근데 수급의 매수는 어떻습니까? 매수는. 외국인 기관 합쳐서 50만 주 매수에 개인은 30만 주 매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OCI 오늘 들어올린 거 누가 들어올린 거예요? 개인이 들어올렸나? 순매수의 기준을 떠나서 누가 매수의 기준에서 누가 더 많냐 이거 양이 얘가 주력적으로 올린 거지. 이해되세요? 자, 신라젠 볼까요? 오늘 올랐어. 올랐는데 순매수에 개인이 뺏겼어.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렸나? 솔직히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순매수의 기준으로 보시면 어때? 외국인이 30만 주, 기관 6만 주, 40만 주 샀는데 개인이 250만 주를 샀어. 어느 방향으로? 위로 빵, 빵, 빵.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산 게 이게 무조건 순매수일까? 공매도에 대한 상환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에 반해서 OCI는 어떻게 돼 있냐고. OCI는. 응? 외국인과 기관이 사 올렸잖아. 대부분의 대형주, 대부분의 정상적인 종목이 이렇다고요. 그러면 신라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은 높다고 정상이야? 작년에 10,000원도 안 한 종목을 1년 만에 16배 올려놨는데, 예?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6배 올려놨었는데, 그게 다시 거품이 빠져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반등 나오면 개인들 위주인데, 그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맨날 임상이 뭐 삼상이 어쩌고, 작년엔 삼상 없었나? 재작년엔 이상 없었고? 그죠? 객관적으로 보죠, 객관적으로. 그럼 OCI 같은 경우 언제, 어떻게? 좋잖아. 그죠? 안 좋아요? 망치 떴어, 안 떴어? 요즘 망치 계속 빼왔죠. 와, 망치 떴네. 올라가다 시장 때문에 눌려. 또 망치. 와, 망치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바로 양봉 떠주고, 양봉의 절반 이상 훼손시켜요? 응? 좀 기다리면 되잖아. 시장도 어려운데. 갭상승 빵! 갭상승 나오는 순간 거래량 어떻게 돼? 당연히 빵 터지겠지. 이런 종목을 신라젠이나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갭상승 빵 나올 때 개인들이 들어올리면 추세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종목 갭상승 빵 나왔어. 그럼 누가 들어올려? 아까 보셨잖아요, 수급을.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린 거야. 그러면 꼬리만 크게 안 달리면 그 추세 방향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OCI 욕을 했어. 근데 얘 실적이 더 나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는 어때? 빵, 빵, 빵 터져 있잖아. 예? 그러면 얘 말고 시가총액 더 커내보죠. LG전자 주식수 몇 주? 1억 6,300만 주. 딱딱딱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정도는 안 갖고 있어도 알고 있어. 1억 6,400만 주에서 100만 주 이익 소과했어요. 1억 6,300만 주에. 어찌됐건 1억 6,300만 주. 그 1억 6,300만 주에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5.93. 예? 5.93. 시가총액이 얼마야? 10조가 넘어요. 11조. 그런 종목이 5.93% 올랐어. 어제 얼마? 1% 올랐어. 어제 꼬리가 좀 달렸어요. 길게. 근데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라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시가총액 작아. 작은데 정상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오늘 보시면 67만 2천 주. 와, 이거 좋아야 돼. 박수치고 흥분하고 막. 야, 대박이다. 이제 LG전자 바닥을 벗어날 수 있구나. 여기서 다시 눌리더라도 이거는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매수 강도. 보시면은 개인들이 뺏겨서 올라왔어요? 예?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개인들이 뺏겨서 올라왔나? 아니라고 그랬죠? 개인들이 더 많이 샀어. 얘는 어때요? 외국인이 30만 주, 기관이 46만 주, 합쳐서 77만 주를 팔았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수백에서 혹은 몇 명이라도 삭기 다른 외국인 기관이 판 거예요. 개인들은 130만 주 팔았어요.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는데, 당연하지. 위로 올라간 날이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 때 위로 누가 쌓아 올렸냐는 거야. 누가 빵 쌓아 올렸냐는 거야. 신라젠처럼 개인들이 쌓아 올렸나? 바이오로직스처럼 개인들이 빵 쌓아 올렸나? 보세요. 외국인 74만 주, 기관 74만 주, 150만 주를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로 쌓아 올리고 얘는 60만 주뿐이 참여를 안 했어. 윤정두가 악을 쓰고 개장초부터 어제 첨삭주도 그제 첨삭주도 IT는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수순입니다. LG전자 어제 꼬리 딱 달리고 이 모양. 응? 이 모양 딱 달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꼬리 달려버렸어. 시장도 애매모호해지고 전강 후약.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도 수반됐는데 나쁘진 않아. 왜? 상승, 잉태, 확인형 별 3개짜리 4대 천왕이니까 오늘 배울 거니까. 이미 벌써 4월 23일부터 해서 배운 거니까. 2015년도에도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아시아경제TV에서. 그게 오늘 빵 뭐야? 우와! 갭상승이 우와! 개장부터 갭상승이 빵 나는데 거래량 터져 안 터져. 갭상승이 나왔으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 올렸겠지. 이게 신라젠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바이오주야? 개인들이 빵 들어 올렸을까? 뉴스에? 경협주야 이게? 제대로 된 외국인 기관 빵 갭상승에 짠짠짠 이거 10%는 못 올라갔겠냐고. 작년 8월에도 막 10%씩 올라갔죠. 이 가격대에서. 그랬더니 무슨 뭐 전장 사업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뉴스, 그런 방송 보시질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제대로 된 게 왜 아니? 교육? 제대로 된 거? 이걸 여기서 못 사? 오늘? 첨삭지도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걸 여기서 못 사셨냐고, 오늘. 이 가격에 77,000원 이하에서, 혹은 77,000원에서, 혹은 여기에 절반을 넘기는 가격에서 78,000원에서 이걸 못 사셨냐고. 이거에 대한 교육. 시간 너무 짧죠? 예? 오늘 교육해야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요. 재밌다고 웃고 계시면 안 돼. 재미야 지금 시장에 지금 불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무료로, 예? 아시아경제TV 4월 23일부터 37강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뉴 주식투시경이에요. 그래서 37강까지의 자료.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한 1강부터 4강까지의 자료. 한 번 강의당 PPT 자료 50페이지 수준입니다. 많을 땐 100페이지야. 그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첨삭지도 이 방송 끝나자마자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도 접속하실 수 있게끔 첨삭지도를 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와,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어요. 밤을 새워도 될 것 같아. 예? 계속 밤새 보고 싶으시죠? 안 돼. 저도 좀 쉬어야지. 예? 앞부분 빠르게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고 오늘 복습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어제 또 이번 주에 다 설명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4대 천왕 배우셔야죠.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하는데 종목 4개가 오픈이 돼요. 오늘 또. 그 종목 4개 가지고 내일 또 그냥 또 시세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좌 수익 빨갛게. 오늘 같은 날 LG전자 잡아서 룰루랄라 하시고 그리고 지난달까지 시청 잘하셨던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우와 37만 5천 원에 잡아서 오늘 우와 차익 실현하시고 향후 대책 첨삭지도 때 또 들으시면 되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산형이라는 요 모양새와 그리고 역전된 우산형이라는 요 모양새 그리고 그냥 보시는 음봉과 양봉의 모양새 그리고 이 십자가 요게 캔들 모양의 전부입니다. 그죠? 조금씩 뭐 변형이 돼 있는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1개짜리 혹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100여 가지 정도를 씁니다. 이름은 일본식 이름, 미국식 이름, 우리나라식 이름 3가지가 있어요. 혼란스럽죠? 이름을 외우시면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걸침형이 왜 별 1개짜리고 지속형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름 언제 외우실 거예요? 어제 분명히 설명드렸죠. 왜 이게 여기서 별 하나고 왜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삼승 갭 3법형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별 2개짜리 설명 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속형입니다. 예? 지속형. 무슨 얘기냐면 지속형이면 빨간색이니까 위로 지속이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왔어. 올라오다가 갭상승이 딱 나왔어. 예? 근데 갭상승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종가가 여기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 종가 어디? 여기 캔들 쉬워요? 그렇게 우스워요? 안 우습다니까. 종가 여기, 시가 어디? 여기. 우와 갭하락 나왔네. 몸통과 몸통의 사이의 갭을 우리가 갭이라고 불러요. 몸통과 몸통의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날 빠질 때 여기가 종가가 10,000원인데 9,300원에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갭하락이지. 그러면 그냥 하락 이렇게 출발했다 그러나요? 갭하락했네. 결론적으로 시가가 보여야 되는 눈으로. 근데 종가가 여긴데 요 앞전의 캔들을 훼손시켜요? 안 시켜요? 예? 여기에 캔들은 일단 훼손이 됐어. 근데 이 캔들을 훼손을 안 시켰죠. 그래서 일단 요 갭의 크기의 힘이 이 갭의 크기의 힘이 1차적으로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시작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잠시 브릿지로 넘어갔다 화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한 가지를 배우시더라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게 상승 지속형이 그게 아니야. 왜 그런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바다에서 또 올라왔잖아요. 쭉 올라왔어. 응? 쭉 올라왔는데 요 쭉 올라온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생겨요? 갭이 생겼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갭이 생겼다는 건 추세가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갭이 메꿔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 반전이 아니에요. 추세가 강한 상태에 갭이 메꿔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그냥 갭이 없어도 상승 추세 나올 거 아니에요. 갭이 꼭 있어야 되나? 계속 강세를 띠는데 어느 시점에
갭이 막 발생되면 와 이거 추세 월등히 강해지네. 그러면서 대형주든 소형주든 갭상승, LG전자 막 갭상승, 삼성바이오로직 갭상승. 그러면서 막 추세가 강해져요. 그러다가 강해지는데 어느 한 시점에는 그 갭이 살짝 메꿔져. 그럼 그게 추세가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추세가 갭이 떴을 때 엄청난 강세가 진행이 예상되는데 그 갭이 메꿔진다? 그럼 그냥 상승 추세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5일선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5일선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고 있겠죠? 따라가 올라가고 있던 5일선이 이게 뚱 하고 깨졌을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 요 정도인데?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걸로 기대를 했는데 속도가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그 속도로 가는구나 정도. 여기서 이제 더 이탈되면 그때 추세를 논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속형의 기준. 그래서 갭을 메꿨지만 상승의 기준. 별은 신뢰도는 별 2개. 상승 갭 3법형. 3법형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름의 의미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고 알아야 돼. 우리가 언제 이거 보고 알은 거 아니에요. 모는 종이에 그림 그릴 때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30년 전에 객장에서 이렇게 배울 때 이름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강세, 삼선, 반격형 이런 게 쭉 있는데 전부 이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녹화 방송 보셔도 되고 어제 녹화 방송이 별로 크게 길게 설명이 안 돼 있다 하면은 4월 23일부터 해서 쭉 진행해 드렸잖아요. 4월 23일부터 진행해 드렸던 3강째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분차분 복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내용으로 또 넘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적산병부터 지연형 적산병이 떴어도 반전형도 하락 반전이 아닙니다. 강세 흐름이 눌려져서 살짝 횡보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선다.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는 흑산병부터 별 3개짜리 애기제비 감추기형. 이름 기가 막히죠? 전서구형. 이 비둘기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름 기가 막혀 누가 졌는지. 이러한 패턴들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요겁니다. 띵! 4대 천왕. 4대 천왕. 근데 여기는 3대 천왕뿐이 없어. 3대 천왕. 하나는 뭐야? 망치형이, 우산형이 4대 천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포함이 돼. 대박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예요. 상승 잉태 확인. 캔들이 3개가 있어야만 별이 3개가 되는 패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이 100여 가지 패턴 중에서 딱 4개 보셔야 될 중에 하나의 패턴이다. 상승의 반전이다. 요거는 한 패턴당 1시간씩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뭐예요? 하락이죠. 반대로 돌려놓은 그림이랑 똑같죠. 예? 상승하다가 이게 뜨면 하락 반전된다. 그렇게 해서 얘도 1시간씩 아주 깊이 있게 배울 겁니다. 근데 3개의 캔들이 형성됐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2개의 캔들일 때는 별 2개. 별 3개짜리도 배우기 힘든데 별 2개짜리, 응? 별 3개가 되려면 요 패턴. 그리고 상승 반전은 요 패턴. 하락하다가 내려와서 돌리는 흐름이에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1시간씩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차분히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의 흐름. 그럼 잉태형이 세트로 있는 거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리고 장악형입니다. 장악형은 어때요? 캔들의 우산형은 망치 하나 가지고, 예? 캔들 하나 가지고 별이 3개인데 별이 그러면은 캔들 2개만 가지고 별이 3개짜리는 장악형하고 아까 잠시 보신 전서구형, 비둘기형이 있는데 그건 집중적으로 배우지는 않는다 그랬죠? 장악형입니다. 왜 장악형이 뜨면 별이 3개인지는 1시간씩 단독으로 배울 때 또 설명드린다 했어요. 얘는 그럼 별 더 주고 싶어. 4개, 5개. 왜? 장악형 뜨고도 하나 더 떴어. 우와! 엄청 센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 이 장악형이 윗방향.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윗방향. 개파락이 나왔어요. 예? 내려오다가 여기가 끝이겠지 했는데 개파락이 나왔어요. 시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여기였는데.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올렸어. 제가 뚱뚱해서 이게 모션이 잘 안 되는데 바바바바바바방 하고 올려서 그 전날 시가까지 다 그냥 감싸 안고 돌아 올렸어요. 엄청나게 센 거죠. 그래서 그게 별이 2개입니다. 평상시 관심 있던 종목이나 장중에 딱 봤는데 이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냥 막 예? 거래량 확인하고 그냥 막 편입해야죠. 그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100여 가지 이상 우리가 흔히 쓰는 패턴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반전형의 패턴. 이것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가 갭상승 이후에 떨어져 내려오면은 하락 장악형이라고 그래서 별 3개. 캔들이 2개인데도. 그러니까 잉태형보다는 이쪽이 신뢰도가 월등히 높은 거죠. 캔들 3개짜리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상승 세십자 벼령은 별이 2개입니다. 캔들이 이렇게 몸통이 있는 것은 샛벼령. 또 요것을 몸통이 있으면 스타라고 부르고요. 몸통이 없으면 도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 도지가 있는 것은 샛별 십자예요. 별은 3개인데 요 기준에서는 얘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다.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위아래 위아래. 예? 그럼 노래도 있던데. 예? 그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그냥 시초가에 멈춰 있는 거야. 엄청난 팽팽한 기운섬이 있던 거죠. 그것에서 밑으로 그냥 빠져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건데. 근데 돌린다라고 했을 때 돌리는 힘이 장학형처럼 여기까지 안 돌려도 돼요. 여기서 벌써 이미 엄청난 기싸움을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만 돌리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샛벼령이 있고 고점에서 뜨는 올라가다가 빠바바바밤 하고 올라왔어. 근데 여기서 이게 빵 또 이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보여드렸었죠. 50만 원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 보여드렸잖아. 별이 3개니까. 침대가 아니야 이게. 침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캔들이에요, 캔들. 별이 3개니까. 별이 3개니까 석벼령에서 그냥 요것 떴어, 요것도 아주 기가 막힌 도지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만 원일 때 딱 보세요. 4월 말에. 응?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 절반 라인이 이탈될 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1시간씩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원리, 어느 기점에서 생성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떴어. 차익 실현하셔야죠. 왜? 여기서 누가 들어오면 바보니까. 차익 실현하셔야죠. 그럼 어디서 어떤 조건에 어디에서 어떤 조건에 차익 실현을 하는지 혹은 이런 게 떴을 때 어느 조건에 어디에서 편입을 하는지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윤정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30년 주식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래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하고 우리나라에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한 방송 나오는 전문가 있어요? 없죠? 거기에 책 10권 냈어? 없죠? 그런 사람 없잖아. 예? 증권사 임직원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 그런 전문가 있어? 없죠? 그 윤정두만의 노하우야. 이건 무료로 드리는 건 아까워. 솔직히. 제 30년의 노하우를 그냥 다 퍼드리는 거야. 근데 사람 왜 찌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 숨이 차요, 살쪄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반전형 뭐 이렇게 별로 해놓고 복잡하게 해놨는데 첨삭지도 때 설명드리시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승 반전형의 패턴은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있다. 그리고 하락 반전형의 패턴은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잉태 확인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 또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요거 묶어서 하나, 얘 하나.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3가지만 알면 돼요. 거기에 우산형, 캔들 하나짜리 우산형. 그럼 총 4가지 패턴 하는 거죠. 그걸 역으로 거꾸로 돌려놓으면 상승 반전. 지금 보는 건 하락 반전. 그럼 8가지. 와, 그럼 윤정두 8시간은 요 캔들 요거만 가지고도 시간이 넘쳐나겠죠. 모자르겠다. 그죠? 네. 이러한 기준을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이러한 기준 배우기 전에 예? 이미 또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종목을 미리 제가 설정해서 갖고 나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바닥에 돌릴 종목. LG화학 드렸는데 LG화학 드리자마자 25% 올라오는 이런 종목. 오늘같이 LG전자 같은 거 얼마나 행복해 오늘 같은 날 LG전자. BH는 안 행복했어요? 딱 잡아드렸죠. 밑에서 딱 밀리면 망치 떴잖아. 결론 어떻게 됩니까? 요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런 종목 잡는 것만 아니라 고점에서 이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하락을 이겨내고 오히려 수익까지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같은 종목 저기서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 교육 이전에 이렇게 종목을 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돼 있어? 우와, 휘황찬란한데 하락 장악형 떠서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밤 막 밀렸어. 여기서 막 복잡하죠? 변형, 샛별형의 기준도 볼 수 있겠고 장악형의 기준을 볼 수 있고 장악 확인형까지. 우와! 장악 확인형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편입하셔야지. 이 종목 첨삭지도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픈해 드릴 거예요. 왜? 그냥 이거 뭡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 그죠? 두 번째, 이 종목은 또 뭘까? 빠바바바밤 막 미끄러져서 상승 잉태형이네?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넘어가네요?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빠바바밤 편입해야죠. 종목을 그냥 알려드리면 어떻게 해? 교육 안 받으시잖아. 그래,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첨삭지도 10시부터 첨삭지도 한단 말이에요. 11시까지.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교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까지 있어요. 세 번째 종목 어때? 기가 막히네. 망치 뜨고 돌려놨었어. 그러다 다시 눌렸어. 응? 그러고 나서 드래곤플라이 혹은 망치형, 그러고 나서 우와, 요거 만약에 이렇게 우와, 요것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종목 어때? 우와, 잉태형 떴네. 잉태형 뜨고 여기서 망치형이 떴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 이후에 음봉을 감싸 안는 잉태형의 기준에 내일 만약에 여기를 넘기게 된다면, 또 이번 흐름에서 넘기게 된다면 바닥 따지고 돌리는 흐름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군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잘 대처를 하셔서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시간이 빠바바바박 흘러가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본방송을 진행해드리고요. 이 방송 끝나자마자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찾아뵙고 온라인상에서 교육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내외 이슈에 따라 증시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쭉 인기 있었던 바이오도 투자 심리가 주춤했는데요.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있죠. 이럴 때 적중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투자 시장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그동안 숨겨진 실적 성장주들을 잘 선별해 주셔서 결과도 참 좋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장에 부각되지 않은 단돈 2,000원대 실적 성장주를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산성 LNS와 셀바이오텍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은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급등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자, 이 종목들은 재료와 업종은 각각 달랐지만 주가 급등에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대기업의 하청이나 위탁 수주 사업에서 탈피하여 수익성이 높은 자체 브랜드 런칭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실적 급증으로 인해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집과 함께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3,000%라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수년을 준비한 자체 브랜드 사업의 대성공으로 산성 LNS와 에머슨 퍼시픽을 능가하는 엄청난 실적 폭증을 기록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1,300만 주 쌍끌이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대바닥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성 LNS와 에머슨 퍼시픽을 능가하는 엄청난 실적 폭증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는 2만 원도 아닌 단돈 2,000원대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이 기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의 하청이나 위탁 수주만 받다 보니 실적이 정체되며 주가가 2,000원대 바닥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진율이 높은 자체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만드는 족족 100%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수년 전 1,400억에 불과했던 매출은 올해 5천억을 넘어서며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고요. 50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1천억을 돌파해 무려 20배 이상 폭증하면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현 주가는 대규모 적자 시절 주가인 3만 원대자리는커녕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단돈 2,000원대 대바닥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엄청난 실적 급증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인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매출 4배 급증, 영업이익은 1천억을 돌파하며 무려 20배나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단돈 2,000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다 보니 PER이 코스닥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고작 3배 수준에 불과한데요. 자,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2,000원대 주가가 2만 원대까지 10배나 급등한다 해도 이 종목의 주가는 여전히 코스닥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 상태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2,000원짜리 종목은 잘 쳐다보지도 않던 외국인이 무려 1,1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쓸어갔는데요. 자, 이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선택이고요. 최근에는 기관까지 가세하여 200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만큼은 2,0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기존의 위탁 수주 사업에서 탈피하여 수익성이 높은 자체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만드는 족족 100%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1천억대 매출이 5천억대까지 급증을 하고 50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무려 1천억을 돌파하며 20배가 넘는 역대급 실적 폭증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대규모 적자 시절 주가인 3만 원대 자리는커녕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단돈 2,000원대 대바닥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PER 3배라는 극단적인 초저평가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1,300만 주 쌍끌이 매집이 집중되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니까요. 오늘 종목 지금 2,000원대 대바닥 매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